2단계 원자, 보이지 않는 세계. 1단계에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관찰했다. 2단계에서는 물질을 배웠다. 3단계에서는 변화를 이해했다. 4단계에서는 힘을 배웠다. 5단계에서는 에너지를 이해했다. 6단계에서는 생명을 살펴보았다. 7단계에서는 지구를 이해했다. 8단계에서는 우주를 탐험했다. 이제 시선을 반대로 돌려보자. 이번에는 아주 작은 세계로 들어간다. 그리고 질문한다. 물질의 본질은 무엇인가? 모든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책상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물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사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을까? 옛날 사람들도 같은 질문을 했다. 처음에는 물, 불, 흙, 공기 같은 것으로 세상이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과학은 더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원자. 과학자들은 물질을 계속 잘게 나누는 상상을 했다. 나무를 자른다. 더 자른다. 또 자른다. 계속 반복하면 마지막에는 무엇이 남을까?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가장 작은 입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입자를 원자라고 불렀다. 원자라는 말은 더 이상 나눌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원자는 얼마나 작을까? 원자는 눈으로 볼 수 없다. 현미경으로도 보기 어렵다. 머리카락 한 가닥의 굵기 안에 수십만 개의 원자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작다. 우리가 단단하다고 느끼는 돌도, 마시는 물도, 우리 몸도 모두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소. 원자에도 종류가 있다. 수소, 산소, 탄소, 철, 금, 은. 이처럼 같은 성질을 가진 원자의 종류를 원소라고 한다. 현재 과학자들은 100개가 넘는 원소를 발견했다. 그리고 이 원소들이 모여 세상의 모든 물질을 만든다. 마치 글자가 모여 책을 만들듯 원소가 모여 세상을 만든다. 분자. 원자는 혼자 있기도 하지만 서로 결합하기도 한다. 원자들이 모여 만들어진 입자를 분자라고 한다. 예를 들어 물은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결합하여 만들어진다. H2O. 우리가 매일 마시는 물도 사실은 원자들의 결합인 것이다. 이온. 원자는 보통 전기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전자를 잃거나 얻으면 균형이 깨진다. 이렇게 전기를 띠게 된 원자를 이온이라고 한다. 이온은 우리 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소금이 물에 녹는 현상도 이온과 관련이 있다. 배터리가 작동하는 원리에도 이온이 사용된다. 보이지 않는 것이 세상을 만든다. 우리는 원자를 볼 수 없다. 분자를 볼 수도 없다. 이온도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존재는 분명하다. 철은 단단하다. 금은 반짝인다. 물은 흐른다. 산소는 숨을 쉬게 한다. 이러한 성질들은 모두 원자와 분자의 구조에서 나온다. 과학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함으로써 보이는 세상을 설명한다. 원자의 발견. 원자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오랫동안 단순한 상상이라고 생각되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수많은 실험을 통해 원자의 존재를 증명했다. 그리고 현대 과학은 더 나아가 원자 안에도 더 작은 입자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원자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세계였다. 작은 세계와 큰 세계. 흥미로운 사실이 있다. 8단계에서는 우주를 배웠다. 우주는 너무 커서 상상하기 어렵다. 9단계에서는 원자를 배운다. 원자는 너무 작아서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우주와 원자는 연결되어 있다. 별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지구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 거대한 우주와 작은 원자는 결국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9단계의 핵심. 모든 물질은 아주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다. 원자, 분자, 이온.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세상을 구성하는 기본 재료이다. 과학자들은 물질을 보며 질문한다. 물질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질문이 현대 화학과 현대 물리학의 시작이다.